춘천이 친환경 데이터 센터 입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 산업의 기반과 전문 인력 수급 등에서는 경쟁력이 낮아 해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름하면 떠올리는 과일로 농구공만한 수박을 흔히 꼽는데요. 마치 사과처럼 작은 애플 수박을 춘천시에서 시범 재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달부터 시중에 나옵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오늘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KTX 강릉선과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에 힘입어 올 여름에는 2,500만 명의 피서객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의 주요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가 오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센터 집적단지 조성이 추진되면서 춘천이 친환경 데이터 센터 입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 산업 기반과 전문 인력 수급 등에서는 경쟁력이 낮아 해결 과제 마련이 필요합니다. 손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에는 지난 2011년 정보통신 기술 기업인 더전 비지온이 본사를 이전하면서 클라우드 사업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2013년에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완공됐으며 삼성 SDS도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춘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춘천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가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고 강원도가 데이터 센터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춘천이 친환경 데이터 센터 입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빈도가 적고 평균 기온이 낮은 데다 소양강 댐의 전력과 냉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 산업 기반이 미흡하고 전문 인력 수급 등은 수도권 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 센터 집적 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지역 내 실질적 경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기술 산업 기반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설비 유지 보수 등 주요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의 육성과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도내 대학 데이터 센터 등이 참여하는 자체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전문 인력을 유치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자체 간 유치 경쟁에 대비한 강원도만의 특화된 유치 전략 발굴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 센터 집적 단지 조성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 대표적인 여름 과일로 수박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춘천시에서 사과처럼 작은 애플 수박 시범 재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달부터 시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박이 사과처럼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땅 바닥에서 자라는 일반 수박과 달리 가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른바 애플 수박입니다. 일반 수박은 보통 한 주에 한 개씩 열립니다. 하지만 애플 수박은 한 포기에 많게는 6개까지 달립니다. 애플 수박의 크기는 일반 수박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맛과 당도는 일반 수박에 진배 없습니다. 당도를 직접 쟀더니 11브릭스를 거뜬히 넘습니다. 또 껍질이 얇아서 사과처럼 돌려 깎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수박은 지면과 맞닿아 자라면서 일부분이 햇빛을 쬐지 못해 허옇게 되는 데다 각종 병충해에 취약합니다. 반면 공중에 매달려 자라는 애플 수박은 모양과 빛깔이 균일하고 장마철에도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월부터 500주가량을 시범 재배했습니다. 다음 주에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출하해 판로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제품의 다양성으로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 구매를 좀 많이 할 것 같고 또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저희가 장목도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애플 수박이 대체 장목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소비자들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오늘부터 문을 열고 피서객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KTX 강릉선과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에 힘입어 올여름에는 2,500만 명의 피서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동해안 청정 해수욕장들이 피서객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강원 동해안 93개 해수욕장 가운데 강릉과 속초 양양 지역 44개 해수욕장이 개장했습니다.
동해 지역은 오는 11일, 삼척과 고성 지역은 오는 13일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개장 첫날은 파도가 높게 일고 수온이 낮아 해수욕이 금지되면서 피서객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뭐 저야 이제 바다를 보러 왔으니까 바다 보면 되지만 이제 아이는 이제 바다에 들어가고 즐기면 좋으니까 그렇게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개장 전에 실시한 수질과 백사장 중금속 검사에서는 모두 허용 기준치 이내에 속해 해수욕과 모래 찜질하기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대부분 해수욕장에서는 흡연이 금지됩니다. 동해안 각 시군은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해 흡연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흡연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금연 계도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 이어 올해는 KTX 강릉선 개통 이후여서 2,500만 명의 피서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는 드론 해상 인명구조대가 운영되고 몰카와 성범죄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에도 힘을 쓸 계획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다음 달 19일까지 운영됩니다. MBC 뉴스 홍병춘입니다. 부동산 관련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이 강사의 권유에 따라 상가 건물에 투자했다가 실패하자 강사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강사는 투자 권유를 했을 뿐이며 이득을 취한 부분은 없다며 수강생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강릉의 한 커피숍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지자체와 대학의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같은 강사에게 부동산 관련 강의를 듣고 투자 권유를 받아 2년 전 직접 투자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가 건물이 대부분 공실로 남아있어 임대 수익 대신 매달 대출이자만 물고 있다고 말합니다. 15명의 투자자들은 강사가 해당 물건에서 바로 수익이 날 것처럼 말하며 50억 원가량의 투자를 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강사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그 실제 부실한 부동산을 우리가 분양가 받은 가격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거를 그렇게 또 안고 지금 현재는 그 1인당 뭐 그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지금 이자를 내는. 강사 측은 정당한 투자 권유를 한 것이며 이득을 취한 부분도 없고 일정 기간 투자자에 대한 이자 지원까지도 해줬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사기라는 것은 하나의 지망행위고 또 거기에서 어떤 편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수익이 나오질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안 되는 걸 가지고 되도록 속여가지고 그렇게 브리핑을 하고 할 수가 있겠냐고요.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이 강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번 사건은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를 선포하는 강원도민 대축제가 오늘 저녁 6시 30분부터 춘천 중도 일원에서 24회 도민의 날을 기념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평화를 잇는 시대의 길을 주제로 새로운 강원도 비전 선포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이끈 도민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는 대축제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공식 행사는 걸어온 길, 평화의 길, 하나된 길, 미래의 길 등 4가지 테마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정상급 가수들의 공연과 함께 춘천시 주관 제1회 춘천 세계 불꽃축제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의 주요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가 오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북방경제위원회, 문화특별시위원회, 먹거리위원회, 착한도시위원회 등 5개로 나눠졌고 9개의 상근위원장과 40명의 위원이 정책을 논의하고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까지 2달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이재수 시장의 공약이었던 민의청의 실현을 위한 기구로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결정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게 됩니다. 강원 디자인 산업의 허브 역할은 물론 노후화된 춘천 후평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강원 디자인센터 기공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강원 디자인센터는 부지 4,900제곱미터에 지상 3층, 연면적 4,100제곱미터 규모로 국비와 도비, 시비 등 170억 원이 투입돼 내년 12월 완공됩니다. 1층에는 어린이 체험시설과 디자인 스토어, 2층에는 기획전시장과 연구지원실, 3층에는 디자인 교육실 등이 각각 들어섭니다.
오늘 기공식을 한 강원 디자인 센터를 통해 후평공단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재생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전국에서 디자인 센터가 운영되는 지역은 현재 부산, 대구, 광주 세 곳입니다. 전문 미술인 단체 AP111이 마련한 춘천 현대미술 흐른다전이 오늘부터 12일까지 춘천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전시 참여 작가는 임근우 강원대학교 미술학과 교수의 코스모스 고고학적 기상도와 안용선 작가의 한지의 수묵으로 그린 천음 작품 등 지역 초대 작가 16명의 작품이 선보입니다. 또한 독특한 좌우대칭 화면으로 유명한 정두진 작가와 정지연 조각가 등 모두 48명의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도내 해수욕장과 주요 물놀이 위험 장소에 수상구조대 700명이 배치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내일부터 물놀이객이 많이 찾는 사고 다발 지역 20곳에 소방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119 신민 수상구조대 700명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릉 경포해수욕장과 홍천 모곡 밤벌요원지에는 특수재난대응단과 특수구조단을 전진 배치할 계획입니다. 119 시민구조대는 지난해 여름철 물놀이 기간 19명을 구조하고 200여 건의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홍천군 번영회와 8개 읍면 번영회가 지역 최대 수건 사업인 철도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홍천군 번영회는 8개 읍면 번영회장과 함께 지역 현안인 철도 유치가 시급하다고 보고 용문에서 홍천 간 단선철도 유치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최대 현안인 철도 유치를 위해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국민의 염원을 건의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구군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양구군에 따르면 양구에 연고를 둔 청년 농업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다시 돌아오면 원활한 정착을 돕는 환농업인 농업생산기반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양구에 연고가 있으면서 농업인이 되기 위해 외지에서 다시 양구로 전입한 지 2년 미만인 사람, 양구에서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노지 재배는 6,60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경우, 시설 재배는 3,300제곱미터 이내 규모로 영농하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며 1인당 지원 금액은 최대 3천만 원 이하로 총 사업비의 65%까지 지원합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해 드론 방제 작업이 도입됩니다. 춘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9일 춘천시 우두동 시범재배단지에서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시연을 한 뒤 신사호동과 남면에서 실제 방제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시범재배단지는 총 50헥타르 규모로 47농가가 각종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일손이 부족하고 경적 면적이 넓은 마을에 드론 방제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이 민통선 이북 지역 산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제2차 민북지역 산지 관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스포츠 뉴스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